뭐 한국 제품을 써보라고. 감히. 여기 미국에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 때문에 오랜 시간을 고통에 빠져 살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했고 여러 방식을 선택해봤지만 변화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그녀가 우연히 접하게 된 한국 제품 하나가 그들에게 새 삶을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사연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으며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실에 미국 전역이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사연인지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너무 지쳤어요. 어두운 거실에서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는 제 눈이 따갑습니다. 집안이 드디어 조용해졌네요. 또 하루 종일 긁고 울고 효과 없는 약을 바르던 아이들이 잠들었습니다. 복도 건너편에서 6살 아들 노아가 잠결에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붉고 환한 듯한 습진이 그의 볼과 목을 뒤덮고 있었죠. 꿈속에서도 그 끔찍한 가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나 봅니다. 8살 딸 에밀리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학교에서는 얼마나 아픈지 숨기는 법을 배웠을 뿐이었답니다. 또 쓸모없는 크림이군. 인터넷 창을 닫으며 중얼거렸어요. 3년 동안 우리는 모든 것을 시도했습니다. 의사가 처방한 비싼 크림 식단에서 음식 제거하기, 특별한 비누, 심지어 카펫 없는 집으로 이사까지요.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미니애폴리스의 피부과 의사들은 마지막 방문에서 사실상 기대치를 낮추라고 말했습니다. 그건 의사 말로 포기합니다라는 뜻이었죠. 하루 종일 저를 괴롭히던 목에 붉고 가려운 피부를 긁었어요. 우리 가족 전체가 피부 문제에 저주받은 것 같았어요.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닫으려는 순간 육아 포럼의 한 댓글이 눈에 들어왔어요. 미국 약으로는 습진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한국 스킨케어 제품은 단 2주 만에 완전히 치료했답니다. 스크롤을 멈췄습니다. 한국 스킨케어라니요? 한국에 대해서는 역사 수업에서 배운 한국 전쟁 외에는 거의 아는 게 없었어요. 지도에서 보면 너무 작고 먼 나라인데 왜 거기서 온 제품이 미국 제약회사들이 실패한 것보다 효과가 있을까요? 또 다른 사기겠지라고 중얼거렸지만 링크를 클릭하는 손가락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페이지는 습진을 가진 아이들의 전후 사진으로 가득 찼어요. 전 사진에서 그들의 피부는 노아와 에밀리의 것과 똑같았지만 후 사진에서는 맑고 건강한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 가격을 확인했어요. 세계 반대편에서 배송비까지 포함하면 저렴하진 않았지만 보험도 적용되지 않는 마지막 처방 크림보다는 싼 편이었습니다. 잃을 게 뭐가 있겠어? 외국 웹사이트에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하며 속삭였어요. 사이트에는 7일에서 10일 안에 도착할 거라 했지만 의심스러웠습니다. 주문 확인을 클릭하면서 희망과 어리석음을 동시에 느꼈어요. 도움 없이는 지도에서도 찾기 힘든 나라에서 무작정 크림을 주문하다니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12일 후 한국어로 가득한 작은 소포가 도착했습니다. 열어보니 간단한 영어 설명서만 있는 소박한 흰 병이 나왔어요. 그날 밤 아이들이 목욕을 마친 후 노아의 가장 심한 부위부터 크림을 발랐습니다. 그의 습진이 가장 심각했으니까요. 냄새가 달라요. 노아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말했어요. 충혈된 눈으로 제 손의 병을 살펴봤죠. 알아, 얘야. 하지만 한번 시도해보자. 응. 며칠만이라도. 다음 날 아침,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노아의 뺨에 있던 환한 듯한 붉은 피부가 조금은 좋아진 것 같았어요. 어쩌면 제 상상일지도 모릅니다. 뭔가가 효과가 있기를 너무 간절히 바라서 없는 것을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침 식사 동안 노아는 한 번도 긁지 않았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죠. 일주일이 끝날 무렵 실제로 좋아졌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거칠고 각질이 있는 피부가 작아지고 있었고 노아는 가려움이 많이 줄었다고 했습니다. 열흘 후 에밀리의 피부도 좋아지고 있었고 저도 제 가려운 부분에 크림을 바르기 시작했어요. 엄마, 더 이상 가렵지 않아요. 정말로요. 어느 아침 노아가 욕실 거울을 보며 말했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제 아들이 자신의 얼굴을 보며 웃는 모습을요. 남편 마이클이 퇴근하고 돌아와 현관에 서서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무슨 일이야? 모두가 웃고 있네. 내가 주문한 한국 크림 덕분이야. 병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나도 이해가 안 되지만 효과가 있어, 마이클. 정말로 효과가 있어.
마이클은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병을 집어들고 살펴봤습니다. 한국 제품이에요? 그들은 주로 휴대폰과 자동차를 만들 텐데 미국 의사들도 모르는 피부 문제에 대해 그들이 뭘 안다고요? 그저 어깨만 으쓱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의문을 품지 않을 거야. 노아의 얼굴 좀 봐. 우리 삶이 좋아지기 시작할 즈음 아침 뉴스를 켰는데 제 마음을 무겁게 하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한국 뷰티 제품에 25%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가격 인상 전에 사람들이 서둘러 구매하면서 이미 상점들은 품절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시 더 주문하려고 온라인으로 갔지만 어디를 보든 같은 메시지만 보였어요. 품절. 제 위가 매듭처럼 조여들었습니다. 우리의 기적은 곧 너무 비싸지거나 구할 수 없게 될 것 같았어요. 아침을 먹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수년 만에 가장 깨끗한 피부를 가진 아이들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크림일 뿐이야. 그날 저녁 제가 걱정을 설명하려 하자 마이클이 말했어요. 분명 다른 대안들이 있을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이해 못해. 이건 그냥 고급 제품이 아니야. 3년 동안 우리 아이들에게 효과 있던 유일한 것이라고. 오늘 아침 노아의 얼굴을 보지 못했잖아. 그 아이가 처음으로 역겨움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어. 그냥 오늘만큼은 평범한 아이였다고. 다음 날 한국 제품을 취급할 만한 동네 모든 가게로 운전해 갔어요. 가게를 들를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빈 선반이나 한국 스킨케어에 대해 들어본 적 없다는 점원들의 혼란스러운 표정만 보였죠. 마지막 가게, 도시 반대편에 있는 작은 건강용품점에서 선반에 남은 한 병을 발견하고 거의 안도의 눈물이 났어요. 손을 뻗는 순간 다른 여성의 손이 나타났습니다. 제발요. 그 여성이 간절하고 절박한 눈으로 말했어요. 제 아들이 심한 습진이 있어요. 온라인에서 이 브랜드에 대해 읽었어요. 병을 가슴에 꼭 안은 채 안타까웠지만 단호하게 마음을 먹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 아이들도 필요해요. 그녀의 표정이 무너졌고 수년간 제가 느꼈던 똑같은 절망감이 보였습니다. 죄책감이 집까지 따라왔고 위에 무겁게 앉았지만 우리의 마지막 희망을 나눌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 노아와 에밀리가 잠든 후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동영상 녹화를 시작했어요. 이건 저에게 단순한 미용 제품이 아니에요.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습니다. 제 아이들에게 얼굴을 되찾아주고 자신감을 준 거예요. 이제 이 관세로 인해 더 이상 살 여유가 없거나 아예 구할 수 없을까봐 두려워요. 이전 상태로 돌아갈까봐 무서워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영상을 올렸어요. 그저 어딘가에 제 좌절감을 표현할 필요가 있었죠. 다음 날 아침 팬케이크를 만들면서 휴대폰을 확인했는데 반죽에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그 영상이 수천 번의 조회수와 같은 문제를 겪는 부모들의 수백 개 댓글을 받았답니다. 제 딸도 같은 상태예요. 그 크림을 어디서 찾으셨나요? 저희도 한국 스킨케어를 쓰고 있었어요. 이제 관세가 걱정돼요. 같은 처지예요.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며칠 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라 윌슨 씨 맞으신가요? 여성의 목소리가 물었어요. 네, 제가 사라입니다. 데일리 트리뷴의 제시카 첸이에요. 당신의 영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목소리는 친절하지만 전문적이었죠. 제가 쓰는 기사에 이 새로운 관세가 실제 가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당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사람들이 이 분야에 더 많은 관심을 원하는지 확신이 없어 망설였어요. 하지만 저와 같은 다른 부모들의 모든 댓글을 생각했습니다. 네, 마침내 말했어요. 하겠습니다. 제시카는 다음 날 저희 집에 왔습니다. 뒷마당에서 놀고 있는 노아와 에밀리의 사진을 찍었는데 아이들의 피부는 수년 만에 가장 깨끗했어요. 그녀는 사려 깊은 질문을 하고 정말로 우리 이야기를 경청했답니다. 우리 가족의 경험과 다른 여러 가족의 경험을 담은 기사가 일요일 신문에 무역전쟁의 인간적 비용, 관세가 가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헤드라인으로 실렸습니다. 며칠 안에 더 큰 뉴스 웹사이트들이 그 이야기를 다뤘어요. 갑자기 재받은 편지함이 메시지로 넘쳐났습니다.
일부는 지지적이었지만 다른 일부는 그렇지 않았죠. 아이들에게 누가 어떤 성분인지도 모르는 외국 제품을 사용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또 하나의 유행 제품일 뿐이에요. 누가 이 제품의 안전성을 테스트했나요? 미국 제품은 엄격한 규정을 통과해야 해요. 이런 댓글들은 칼처럼 날카로웠어요. 보지 않으려 했지만 그러기 힘들었죠. 하지만 악의적인 메시지 하나당 우리와 같은 싸움을 하고 있는 다른 부모들의 5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지지가 저에게 힘을 주었어요. 화요일 아침 이메일을 확인하다가 부엌에서 커피를 쏟을 뻔했습니다. 윌슨님께 저희는 최근 뉴스 인터뷰에서 언급하신 한국 스킨케어 제품의 제조사입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저희 마음을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한국에 저희 시설을 방문하도록 초대하고 싶습니다. 모든 비용을 저희가 부담할게요. 저희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여드리고 그 뒤에 있는 팀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3번이나 읽었지만 농담이나 사기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메일은 공식 회사 주소에서 왔고 적절한 레터헤드와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답니다. 마이클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그에게 이메일을 보여주었어요. 미쳤거나 의심스럽다고 말할 거라 예상했죠. 하지만 그는 완전히 저를 놀라게 했어요. 가보는 게 어때? 그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 회사가 만드는 것 덕분에 아이들이 웃고 있잖아. 하지만 한국이라고. 그건 지구 반대편이야. 전에는 미국 밖으로 나간 적도 없었어요. 그 생각은 동시에 두렵고 흥미진진했습니다. 사흘 동안 고민하고 매일 밤 아이들이 잠든 후 마이클과 상의한 끝에 마침내 초대를 수락하는 답장을 보냈어요. 그리고 잠시 후 신문사의 제시카가 전화했습니다. 편집장에게서 당신이 한국에 간다고 들었어요. 목소리에 흥분이 묻어났습니다. 제가 동행해도 될까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갑자기 아무것도 모르는 지구 반대편의 나라로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우리 가족의 삶을 바꾼 크림 한 병 때문이었죠. 짐을 싸기 시작하면서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할지 궁금했어요. 그냥 좋은 홍보를 노리는 큰 회사인지 아니면 진실이 담긴 우리에게 필요한 회사인지 말이에요. 확실히 아는 건 하나뿐이었어요. 아이들을 위해 이 크림을 계속 구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 이 여행 전 한국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은 오래된 전쟁 영화와 짧은 뉴스 보도에서 온 것이었어요. 지금 우리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을 향해 내려가는 동안 흥분한 아이처럼 작은 창문에 얼굴을 바짝 대었습니다.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네요. 옆에 앉아 필사적으로 노트북에 글을 쓰고 있는 제시카에게 속삭였어요. 짐을 찾은 후 우리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든 젊은 여성을 발견했어요. 그녀는 자신을 민지라고 소개했고 완벽한 영어를 구사했답니다. 이렇게 먼 길을 와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그녀가 약간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그녀의 미소는 따뜻하고 진실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우리 회사의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어요. 바로 호텔로 갈 줄 알았는데 민지는 먼저 회사 건물로 우리를 데려갔어요. 서울 외곽에 있었고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연기와 소음이 있는 거대한 공장 대신 아름다운 정원으로 둘러싸인 소박한 건물에 도착했죠. 일부 성분은 바로 여기서 재배합니다. 민지가 제가 알아보지 못하는 식물들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이것들은 수백 년 동안 피부 치유에 사용되어 온 전통 한국 약초들이랍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성분을 직접 재배하시나요?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장 중요한 제품들에는요. 저희는 성분의 품질이 가공 방법만큼 중요하다고 믿어요. 안은 깨끗하고 밝았지만 예상했던 것처럼 차갑거나 무균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민지는 우리를 연구팀에게 소개했어요. 수석 연구원인 김 박사는 두 손으로 제 손을 잡았답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은 단순한 스킨케어가 아닙니다. 민지가 통역하는 동안 그가 말했어요. 수천 번의 실험 결과이며 진정으로 실제 사람들의 피부와 편안함에 대해 생각한 것입니다. 전통 한국 성분과 현대 과학을 결합했죠. 그가 자신의 일에 대해 말할 때 눈이 빛나는 것을 알아챘어요. 이것은 그에게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열정이었습니다. 민지는 건물 곳곳을 안내했어요. 흰 가운을 입은 과학자들이 조용히 서로 이야기하며 성분을 신중하게 측정하는 실험실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 숙련된 작업자들이 각 병을 손으로 채우는 작은 방들을 방문했죠. 놀랐어요. 모든 것을 하는 조립 라인과 기계를 예상했거든요. 이런 방 중 하나에서 박 씨라는 나이든 여성이 작업을 멈추고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은 작고 정확했으며 한국어로 민지에게 말하는 동안 눈물이 고였어요. 민지가 저를 향해 돌아섰어요. 그녀가 당신의 영상이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해요. 처음으로 그녀의 일이 멀리 있는 실제 사람들을 돕는다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했대요. 그녀는 15년 동안 여기서 병을 채워왔어요. 목이 맸어요. 이 여성은 15년 동안 크림병을 조심스럽게 채우면서 누가 사용하는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녀에게 말해주세요. 목소리가 약간 떨리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일이 내 아이들에게 웃음을 되찾아 주었다고요. 민지가 통역했을 때 박 씨는 손을 뻗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녀의 자부심과 정성을 느낄 수 있었어요. 비록 언어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만나는 모든 사람의 헌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돈을 버는 데만 집중하는 거대 기업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자신이 만드는 것에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지는 여러 회사 직원들과 함께 저녁 식사에 우리를 데려갔어요. 식당은 작고 아늑했으며 바닥에 쿠션을 깔고 앉는 낮은 테이블이 있었죠. 전에 본 적 없는 음식들을 먹었어요. 특별한 방식으로 절인 채소들, 이름 붙일 수 없는 맛의 국물, 그리고 테이블에서 바로 구워지는 고기였어요. 한 입 한 입 사이에 민지의 통역을 통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사가 손자의 피부 문제 해결책을 찾던 할머니에 의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녀는 부엌에서 첫 제품을 만들기 위해 지역 한약사들과 협력했답니다. 한국에는 정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먹는 동안 민지가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깊은 정서적 연결, 관심, 그리고 배려를 의미해요. 우리 제품은 정을 담아 만들어집니다. 단지 성분만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마음이에요. 큰 미국 제약회사들과의 경험과 얼마나 다른지 생각했어요. 거기서는 종종 그저 또 다른 사례 번호처럼 느껴졌죠. 여기서는 모든 것에 인간적인 감성이 있었습니다. 다음 이틀 동안 더 많은 시설을 방문하고 제품을 테스트하는 방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저녁에는 민지가 서울을 구경시켜 주었죠. 맛있는 냄새와 사람들이 흥정하는 소리로 가득 찬 분주한 시장을 방문했습니다. 밝은 불빛과 음악이 있는 현대적인 쇼핑 지역 옆에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고대 궁전도 보았어요. 가장 인상적인 것은 한국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수용하면서도 전통을 존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옛것과 새것이 자연스럽게 나란히 존재했어요. 마지막 밤, 제시카와 저는 서울 한가운데를 흐르는 강을 따라 걸었습니다. 건물의 불빛이 물에 반사되고 가족들이 저녁을 즐기며 함께 산책하고 있었어요. 전에는 이 나라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어요. 제시카에게 고백했습니다. 도움 없이는 지도에서조차 찾을 수 없었죠. 그런데도 우리 가족의 삶을 바꿔놓았어요. 기사에 그렇게 쓰실 건가요? 물었어요. 제시카가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이제 이건 단지 관세나 경제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연결되는 것, 그리고 한 곳에서 정성껏 만든 것이 다른 곳에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에 관한 거예요. 다음 날 귀국 준비를 하면서 달라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의 피부를 위한 크림을 계속 구할 방법을 찾으러 왔지만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떠나게 되었어요. 제가 떠나 있는 동안 마이클이 매일 크림을 정성스럽게 발라줬기에 아이들의 피부는 더 좋아 보였어요. 뭐 가져왔어요? 노아가 발끝으로 깡충거리며 물었죠. 웃으며 작은 선물들을 꺼냈어요. 노아에게는 장난감 로봇, 에밀리에게는 예쁜 머리핀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져온 가장 소중한 것들은 종이에 쌓여 있지 않았어요. 새로운 이해와 회사에서 준 수십 개의 스킨케어 샘플이었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컴퓨터 앞에 앉아 새 영상을 녹화했어요. 이번에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말했죠. 한국에서 발견한 것은 마법이 아니었어요. 카메라에 말했습니다. 그건 헌신이었어요. 이 제품들에 담긴 정성은 단지 병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마음이었죠. 수년간 이 포뮬러를 완성해온 사람들, 자신의 원료를 직접 재배하는 사람들,
각 병을 손으로 채우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이건 단순한 미용 제품이 아닙니다. 한국인들이 정이라고 부르는 것, 타인에 대한 깊은 배려로 만들어진 거예요. 영상을 업로드하고 시차 때문에 지쳐서 잠자리에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깨어났을 때 제 휴대폰은 알림으로 쉬지 않고 진동했습니다. 영상이 수천 번 공유되었고 댓글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수년간 딸의 습진으로 고생했어요. 당신 이야기가 저에게 희망을 줍니다. 첫 한국 스킨케어 제품을 주문했어요. 잘 되길 바라요. 이 제품들 뒤에 있는 진짜 사람들을 보여줘서 고마워요. 이번에는 악의적인 댓글이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 사람들은 호기심을 보이고 흥분했어요. 제품에 대해, 한국에 대해, 제 경험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죠. 제시카의 기사가 아름다운 회사와 정원 사진과 함께 일요일 신문에 실렸습니다. 그녀는 제가 느꼈던 것을 정확히 담아냈어요. 전통과 과학의 조화, 각 제품에 들어가는 개인적인 정성이었죠. 그 이야기는 더 큰 뉴스 매체들에 의해 다뤄졌고 갑자기 재받은 편지함은 전국 각지에서 온 메시지로 넘쳐났답니다. 귀국 2주 후 레이첼이라는 여성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어요. 피부 질환을 가진 아이들의 부모를 위한 페이스북 그룹을 시작했어요. 그녀가 썼습니다. 관리자가 되어 주실래요? 많은 부모들이 당신이 제공할 수 있는 안내가 필요해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전문가가 아니라 그저 효과 있는 것을 찾는데 운이 좋았던 엄마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혼자서 절망적인 기분을 느끼며 제품을 하나씩 시도하면서 성공 없이 보낸 수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승낙했죠. 수백 명의 회원에서 수천 명으로요. 우리는 팁을 공유하고 전후 사진을 올리고 나쁜 발진과 실망스러운 날들을 함께 견뎌냈어요. 관세 때문에 한국 제품을 구하기 힘들거나 너무 비싸질 때 배송을 더 저렴하게 만들기 위해 공동 주문을 조직했습니다. 민지와 정기적으로 연락을 유지했어요. 몇 주마다 이메일을 교환했죠. 저는 그녀에게 미국 시장과 새로운 관세로 가족들이 직면한 어려움에 대해 말했어요. 그녀는 회사가 제품을 더 접근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 미국에 생산 설비를 세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우리가 일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꿨어요. 그녀가 썼습니다. 우리는 항상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에 신경 썼지만 이제 당신 가족 같은 가정에 미치는 환경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한국 방문 6개월 후 지역 슈퍼마켓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작지만 독특한 한국 스킨케어 섹션이었어요. 한때 완전히 낯설었던 것이 관세에도 불구하고 대중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취침 전 에밀리의 뺨에 크림을 바르는 동안 그녀는 저를 놀라게 하는 질문을 했어요. 엄마, 한국은 정말 마법의 나라인가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고대와 현대의 조화, 원료를 재배하는 정성스러운 정원들, 일에 그렇게 정성을 쏟는 사람들을 떠올리며요. 마법은 아니야, 꼬마야. 마지막 크림을 부드럽게 문지르며 대답했어요. 그냥 사람들이 만드는 것에 마음을 담는 것일 뿐이야. 나중에 마이클이 설거지를 도와주는 동안 그는 제가 온라인 그룹에서 질문에 답하던 노트북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아이들을 도울 무언가를 절실히 찾던 것이 훨씬 더 큰 무언가로 발전했어요. 저는 일종의 문화 간 다리가 되어 다른 사람들이 고정관념과 거리를 넘어 낯선 것에서 가치를 찾도록 돕고 있었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김 박사와 그의 팀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당신들의 헌신이 이곳 많은 아이들에게 미소를 되찾아 주었습니다. 그런 정성으로 만들어주셔서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찾는 답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견된다는 것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어머니의 아이들을 돕기 위한 탐색에서 시작된 것이 하나의 운동이 되어 전국의 가족들이 전에는 고려하지 못했을 해결책으로 연결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다 건너 어딘가에서 그 해결책을 만든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확히 알게 되었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항상 좋은 사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